저는 67세의 박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돌이켜보니 참 파란만장했던 인생이었죠. 무일푼으로 외국 땅을 밟았던 젊은 시절부터 중소기업을 키워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겪었던 일들까지 말이에요. 시골 버스 정류장에 발을 디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노인네 누군데 저리 초라해? 하는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죠.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아무도 절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젊은 시절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으니까요. 일부러 평범한 옷을 입고 왔어요. 해외에서의 성공을 드러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도로도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산과 들판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그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 쳐다봤어요.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한 아이가 물어봤죠. 먼 곳에서 왔단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먼 곳에서 왔으니까요. 거리로는 수천 킬로미터, 시간으로는 40년이나 되는 먼 곳에서 말이에요. 동네 어귀에 들어서니 더욱 많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이야기하던 아주머니들이 제 모습을 보고 웅성거렸어요.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나? 저런 차림새로 어디 살려고 온 걸까? 그런 말들이 들렸죠. 제가 조카 민수네 집 앞에 멈춰 서자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민수는 제 형의 아들입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후 연락이 뜸해졌죠. 그래도 유일한 혈육이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지낼 곳이 필요했어요. 문을 두드리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가 절 알아볼까? 반가워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누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삼촌이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민수는 절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삼촌? 정말 삼촌이세요? 오랜 세월이 흘러 제 얼굴도 많이 변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래, 박영수다. 내 삼촌 말이야. 민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릴 적 기억 속의 삼촌과는 너무 달랐을 테니까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거든요. 어떻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미안하다. 갑자기 와서.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서 그래. 민수는 망설이더니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편하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갑작스러운 제 방문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소박하지만 깔끔했어요. 민수와 부인 그리고 어린 딸 하나가 사는 집이었죠. 부인은 절 보고 어색해했어요. 남편이 삼촌이라고 하지만 처음 보는 사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부인이 말했어요. 고맙다. 괜찮다면 며칠만 신세를 지고 싶은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삼촌인데 당연히 지내셔야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민수 가족은 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4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삼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삼촌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살았다. 별거 없어?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민수 가족도 더 묻지 않았고요. 밤이 되어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어요. 불편하시더라도 며칠만 참아주세요. 민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죠. 고맙다. 충분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이 마을을 떠날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머니에 푼돈 몇 푼과 꿈 하나뿐이었죠. 성공하겠다는, 언젠가는 당당하게 돌아오겠다는 꿈 말이에요. 이제 그 꿈을 이뤘어요. 해외에서 중소기업을 키워 억만장자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꿈을 이룬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지만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민수는 일하러 나갔고 부인은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가서 좀 돌아볼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새로운 낯선 노인을 신기하게 보는 시선들이었죠. 어떤 아주머니는 대놓고 절 쳐다보며 옆 사람과 수군거렸어요.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생필품을 좀 사려고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절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인사는 했지만 별로 반갑지 않다는 투였죠. 과자와 음료수를 몇 개 골랐어요. 계산대로 가서 돈을 꺼내는데 지갑에서 현금 다발이 살짝 보였어요. 그 순간 주인 아주머니의 눈이 반짝했어요. 하지만 금세 원래 표정으로 돌아갔죠. 전부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돈을 건네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 아이가 절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까 지갑에서 돈이 보인 걸 본 것 같았어요.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슈퍼를 나와 계속 걸어갔어요. 동네 정자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자 대화가 잠시 끊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간 후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누구야? 민수네 집에서 나오던데? 삼촌이라던데 40년 만에 왔다더라? 저런 차림새로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렸어요. 마음이 쓰리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니까요.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민수네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 모퉁이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회장님, 미국 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건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죠. 조건을 더 살펴보고 결정하겠어요. 영어로 몇 분간 통화를 했어요. 회사 일이었죠. 은퇴했다고 해도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제가 내려야 했어요. 통화를 끝내고 보니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절 신기하게 보고 있었어요. 외국어로 통화하는 모습이 의외였나 보죠. 하지만 그분도 금세 지나가셨어요. 민수네 집에 도착해서 부인에게 말했어요. 잠깐 외출했다 왔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점심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민수 부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심스럽게 가족 사정을 물어봤죠. 민수는 뭘 하며 지내나요? 작은 사업을 하는데 요즘 좀 어려워요.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더 자세히 묻기는 어려웠어요. 갑자기 나타난 삼촌에게 가족 사정을 털어놓기엔 아직 어색했을 테니까요. 오후에는 혼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젊은 시절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꿈만큼은 컸던 그때가 말이에요. 그때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외국어 공부 자료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꿈을 키우며 밤새 공부했죠. 가족들은 현실을 모른다고 타박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25살에 무작정 외국으로 떠났어요. 반대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말이죠. 그때의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해보니 참 무모했어요. 하지만 그 무모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저녁 무렵 민수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죠. 힘든 일 있었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식사 내내 민수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부인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밤이 되어서야 민수가 조금씩 이야기를 했어요. 삼촌, 사실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작은 건설업을 하는데
작은 문제로 곤란해지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요? 제가 그 나이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많이 힘들지? 네. 사실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더욱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행복해야 할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제 지갑을 열어봤어요. 현금이 꽤 들어 있었지만 아직 도와줄 때가 아니었어요. 성급하게 나서면 민수가 부담스러워할 게 뻔했거든요.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국제 뉴스 섹션에 제가 경영하는 회사 이야기가 작게 실려 있었어요. 해외 한국 기업 올해 매출 최고 기록, 이런 제목이었죠. 신문을 접으며 쓴 웃음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그 기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라는 걸 모르겠죠? 그리고 당분간은 그렇게 지낼 생각이었어요. 창밖으로 고요한 마을의 밤이 보였어요. 별들이 총총히 박혀있는 하늘을 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 창으로 같은 별을 보며 큰 꿈을 키웠었죠. 이제 그 꿈을 이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가족, 그리고 진정한 관계였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함께 나눌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건지도 몰라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어요. 새벽 공기는 상쾌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죠. 길을 지나가며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큰둥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어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죠. 동네 이장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최 부장이라고 불리는 60대 중반의 남자였죠. 마을에서 꽤 영향력이 있어 보였어요. 어디서 오신 분인가요? 최 부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절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멀리서 왔습니다. 민수네 삼촌이에요. 아, 민수네 삼촌? 최 부장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왜 왔대?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제 차림새를 후둬보며 칼 보는 기색이 역력했죠. 잠시 머물다 갈 예정입니다. 요즘 세상에 일자리도 없는 늙은이가 뭔 재주로 살아간다고. 최 부장이 중얼거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슈퍼 주인은 절 보면 얼굴을 찡그렸고, 동네 미용실 아주머니는 저런 사람 때문에 동네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고 수군거렸어요. 이발소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인 아저씨는 대충대충 머리를 깎아줬어요.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저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얼마예요? 10,000원. 돈을 내며 고맙습니다라고 했지만 대답도 시큰둥했어요. 점심때가 되어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허름해 보였지만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주인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죠.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다른 곳과는 달리 따뜻한 말투였어요. 박아줌마라고 불리는 분이었죠.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아줌마는 친절하게 국밥을 끓여줬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낯이 익지 않네요. 민수네 삼촌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박아줌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과는 완전히 달랐죠? 뜨끈한 국밥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고향의 맛이었죠? 맛있네요. 감사해요. 천천히 드세요. 박아줌마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가끔 절 살펴봤어요. 새로운 손님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진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박아줌마가 말했어요.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혼자 계신 것 같은데 끼니 챙기기 어렵죠? 고맙습니다. 그럴게요. 국밥집을 나서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마을에서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오후에 민수가 일찍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제보다도 더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었어? 삼촌,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증을 잘못 써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2억 정도 돼요. 2억이라니 민수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은행에서 독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결혼도 3개월 후인데 이런 상황이라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을 거예요. 혹시 삼촌이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민수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제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당장 5천만 원만 있으면, 아니 1천만 원이라도. 민수는 점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촌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미안했나 봐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성급하게 나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갑자기 큰 돈을 내놓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 시간 좀 줘. 네. 죄송해요, 삼촌. 갑자기 이런 부탁을 드려서.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냐? 걱정 말고 기다려봐. 그날 밤 민수 부인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도 남편 걱정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신부 측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아직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말하면 결혼이 무산될까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적 문제로 모든 게 꼬이고 있었죠. 늦은 밤 혼자 방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해외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 봤죠. 민수의 빚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줄지가 문제였어요. 갑자기 큰 돈을 내놓으면 의심받을 게 뻔했어요. 자연스럽게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을 찾아갔어요. 지점장과 만날 약속을 잡았죠.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점장은 제 차림새를 보고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일반 고객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죠? 해외 계좌에서 송금을 받고 싶은데요. 해외 송금이요? 얼마 정도 되나요? 일단 1억 원 정도로 시작해 보겠어요. 지점장의 눈이 반짝했어요. 1억 원이라니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신분증하고 관련 서류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서류를 건네주자 지점장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계좌 정보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계좌가 정말 고객님 것인가요? 네, 제 것입니다. 지점장이 몇 번을 확인하더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평범하게 행동했어요. 천천히 해주세요. 급할 거 없으니까.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나오는데 마침 최 부장과 마주쳤어요. 이런 곳에서 뭐 하세요? 최 부장이 비꼬듯 물어봤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은행에 볼 일이요?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최 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려 하자 최 부장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요즘은 나이 먹은 사람도 대출 받기 어려운데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아이들을 만났어요. 어제 슈퍼에서 절 봤던 그 아이도 있었죠?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응, 잠깐 일 보러 다녀왔어. 할아버지 지갑에 돈 많이 있던데요? 아이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다른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 할아버지 옷 봐. 돈 많으면 저런 옷 안 입지. 아이들의 말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죠.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요. 민수네 집에 도착하니 부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촌, 민수가 급히 찾으시던데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어디 갔어? 최 부장님 집으로 갔어요. 돈 빌리러? 최 부장한테 돈을 빌리러 갔다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1시간 후 민수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됐어? 안 돼요. 최 부장님이 담보로 집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집을? 네.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자고 하시고 거절하니까 모욕적인 말까지. 민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거지 같은 신세에 뭘 바라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최 부장의 행동이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어려운 사람의 약점을 잡고 이용하려는 거였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삼촌,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결혼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민수를 도울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말했어요. 나랑 같이 은행에 가자. 은행에요? 왜요? 가보면 알아. 민수는 의아해했지만 따라왔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지점장을 만났죠. 어제 그분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지점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수는 이상해하며 절 쳐다봤어요. 민수야, 내 보증을 내가 서줄게. 보증을? 삼촌이? 응. 이 사람이 내 조카다. 필요한 돈을 대출해줘. 지점장은 제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제 계좌를 확인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삼촌, 어떻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3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민수의 빚 문제가 해결된 거였죠? 은행을 나오면서 민수가 물어봤어요. 삼촌,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내가 마음 편히 결혼 준비하는 게 중요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삼촌, 가족인데 당연한 거야. 하지만 아직 모든 걸 말할 때는 아니었어요. 천천히 드러내야 했어요. 점심시간에 박아준만의 국밥집에 갔어요. 오늘도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국밥 드실 거죠? 네, 부탁드려요. 국밥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식당들에 비해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죠? 장사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먹고 사는 정도죠 뭐. 박아줌마의 표정에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사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많이 올리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아줌마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죠.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분인데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올린다는데요? 지금보다 2배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2배라니 작은 국밥집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다른 자리를 알아보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냥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박아줌마의 한숨 소리가 깊었어요. 평생 해온 장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그냥 하는 말이라도. 박아줌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았어요. 박아줌마처럼 선량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돌아보니 중년 여성 한 분이 서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는데 누군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혹시 영수 씨 아니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윤희였어요. 젊은 시절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윤희야? 정말 영수 씨네요. 맞죠? 4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언제 돌아왔어요? 며칠 전에. 너는 언제부터 여기 살았어?
계속 여기 살았어요. 결혼해서. 윤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남편분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커피라도 한잔 할까? 좋아요. 작은 다방에서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첫사랑 앞에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살았어? 너는? 여기서 평범하게 살았죠? 애들 키우고. 윤희는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이었죠. 후회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은 걸? 가끔은. 하지만 이것도 나름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윤희의 미소에는 삶에 대한 체념과 동시에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영수 씨는 성공했다면서요? 성공?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 외국 나가서 큰일 했다고. 아직 제 정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소문은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었어. 겸손하시네. 예전부터 그랬지만. 윤희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다시 만나게 되니까 신기해. 저도요. 정말 우연이네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어요. 40년 만에 재회였지만 어색함보다는 반가움이 컸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촌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일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삼촌이 어떻게 그런 보증을? 때가 되면 다 이야기해 줄게. 민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녁을 먹으며 민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빚 문제가 해결되니까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이제 결혼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겠네. 네,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 부인의 표정도 환해졌어요. 남편 걱정으로 힘들어했는데 이제 마음이 놓인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혼자 있는 시간에 윤희와의 만남을 떠올렸어요. 첫사랑과의 재회,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시절 윤희와 함께 꿈꿨던 미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각자의 길을 걸어오며 나름의 행복을 찾았던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성공이라는 게 정말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것? 큰 회사를 만드는 것? 아니면 평범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일까? 지금까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무일푼으로 떠나 억만장자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 관련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나는 당분간 개입하지 않을 거야. 네? 하지만 믿고 맡긴다.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른 아침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응, 왜?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해서. 옛날 우리가 자주 갔던 곳 말이에요. 좋지. 어릴 적 자주 갔던 뒷산길을 함께 걸었어요. 40년 전 젊은 연인이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손 잡았었지? 기억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잊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윤희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후회돼? 그때 나와 함께 떠나지 않은 걸? 가끔은. 하지만 영수 씨도 후회하지 않나요? 뭘? 혼자 떠나간 걸 말이에요. 서로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 가진 게 없어도 사랑은 있었잖아요. 윤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은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소중했던 것 같아. 영수 씨는 성공했잖아요. 꿈을 이뤘고. 성공했나? 정말 성공한 걸까?
제 물음에 윤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죠. 가난한 시골 청년이 해외에 나가서 큰 사업가가 되었는데,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쳤어. 사랑도 가족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윤희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우리 이제 나이도 많고 각자 살아온 세월도 있고 그래도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잖아요. 윤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거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민수네 집에 도착하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삼촌, 최 부장님이 오셨어요. 최 부장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수 씨, 은행에서 돈 빌렸다면서? 네. 누가 보증 섰는지 궁금해서. 최 부장의 눈이 날카로웠어요. 제가 섰습니다. 제가 나서자 최 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무슨 돈으로? 그건 최 부장님이 알 필요 없는 일 아닌가요? 참 웃기네. 거지 같은 차림새로 무슨 보증을? 최 부장의 말이 점점 무례해졌어요. 최 부장님, 말씀을 조심하세요. 조심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최 부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냥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민수 씨,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믿다가 낭패 보는 거예요. 최 부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삼촌, 괜찮을까요? 걱정 마라. 내가 다 처리할게. 하지만 최 부장의 행동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박 아줌마네 국밥집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국밥? 네, 부탁드려요. 국밥을 먹으며 박 아줌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임대료 문제는 어떻게 되셨어요? 글쎄요. 아직 뾰족한 수가 없어요. 건물주가 누구세요? 최 부장이에요. 최 부장이라니,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임대료를 왜 그렇게 많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대형 프랜차이즈를 드리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고, 최 부장의 욕심이었던 거죠. 정말 문 닫아야 하나 봐요. 박 아줌마의 한숨이 깊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위로라도. 국밥을 다 먹고 나오며 결심했어요. 박 아줌마를 도와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부동산에 들렀어요. 이 동네에 매물 없나요? 어떤 걸 찾으세요? 상가 건물이요. 아, 상가요? 몇 개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예산은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 건물은 어떠세요? 최 부장님이 내놓은 건물인데, 바로 박 아줌마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로 하겠어요. 네? 정말요? 네, 바로 계약하죠. 중개사는 놀란 표정으로 최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부장님, 고객이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하는데. 전화 통화 후 중개사가 말했어요. 30분 후에 최 부장님이 오신답니다. 30분 후 최 부장이 나타났어요. 절 보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건물을 산다고? 네. 돈이 어디 있다고? 계약서부터 쓰시죠. 장난하는 거 아니지? 최 부장이 의심스러워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금으로 1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최 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돈이 진짜예요? 진짜가 아니면 뭐예요? 잔금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어요. 최 부장이 어리둥절해하며 나갔어요. 제가 누군지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고 건물 소유자가 되었어요. 이제 박 아줌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박 아줌마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네 삼촌이 건물을 샀다는 소문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시하던 태도가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변했죠.
하지만 아직 제 정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돈이 좀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준비가 한창이었죠. 삼촌,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인데 결혼식에 많은 분들이 오실 예정이에요. 삼촌도 정장 하나 맞춰 입으시는 게 괜찮아? 이대로도 충분해. 사실 옷장 안에는 비싼 정장들이 여러 벌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결혼식 3일 전 최 부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민수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무슨 일이세요? 결혼식 말인데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문제요? 신부 측에서 신랑 가족의 경제력을 의심하고 있다더군요. 최 부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제가 신부 아버지와 아는 사이라서 걱정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최 부장의 의도가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결혼식을 망치려는 거였죠? 그냥 가세요. 걱정 말고 후회하지 마세요. 최 부장이 나가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 되었어요. 민수 가족은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삼촌, 정말 그 옷으로 가실 거예요? 응, 괜찮아.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신부 측 가족들도 보였고요.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최 부장이 신부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분이 신랑 삼촌인데 좀 이상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죠? 거지 같은 차림새로 다니시는데 돈이 있다고 허풍을 떠시고 최 부장이 저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었어요. 신부 아버지가 절 쳐다봤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민수와 신부가 입장했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신부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결혼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무엇을 확인한다는 거죠? 민수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신랑 측 경제력에 대해서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최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신랑 삼촌이 허풍쟁이라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절 바라봤어요. 삼촌. 최 부장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분이 보증을 선다고 하시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신부 아버지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속이시려고 했던 겁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신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김 부장, 나야. 지금 당장 차 보내줘. 영어로 계속 통화했어요. 네, 회장님. 10분 내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이라고 했나? 영어를 왜 저렇게 잘해? 10분 후 결혼식장 앞에 고급 외제차 3대가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려서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객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최 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일어섰어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해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비서가 서류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제 회사 소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 회사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던 신부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회사가 정말 회장님 것입니까? 네, 제가 25년 전에 설립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자료에는 제 회사의 규모와 매출이 자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연 매출이 5천억 원, 직원이 3,000명,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삼촌, 정말 삼촌이세요? 그래, 내 삼촌이야. 제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늦게 밝혀서. 신부 아버지가 급히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최 부장은 어디론가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거예요. 결혼식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죠? 민수와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명함 좀 교환해 주세요. 혹시 사업 제안이 있는데 저희 회사와 거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아침에는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부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오늘은 조카 결혼식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 피로 연장에서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삼촌,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주마.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삼촌? 고마워할 거 없어? 가족인데? 신부도 와서 인사했어요. 삼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이쁜 신부. 윤희도 결혼식에 왔었어요. 멀리서 절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피로연이 끝난 후 윤희와 따로 이야기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할 게 뭐 있어?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큰 인물이. 윤희야, 나는 여전히 그냥 영수야.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았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작이었죠. 결혼식 다음 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절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진히 모셨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길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를 했어요. 어제까지와는 정반대 상황이었죠. 슈퍼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모든 말씀만 하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극진하게 모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해주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너무 극명해서 오히려 불편했어요. 박아줌마네 국밥집에 갔어요. 다행히 박아줌마는 예전과 똑같이 대해줬어요. 어서 와. 국밥 줄까? 네, 부탁해요. 그런데 어제 결혼식에서 깜짝 놀랐어? 정말 몰랐거든. 미안해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괜찮아? 이해해. 그런데 박 아줌마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최 부장이 임대료 올리는 걸 포기했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혹시 건물주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건물주가? 누구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박 아줌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어요. 아줌마, 사실 제가 이 건물을 샀어요. 뭐라고? 박 아줌마가 깜짝 놀랐어요. 임대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던 대로만 내시면 돼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박 아줌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처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이것이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 말이에요. 오후에 민수가 찾아왔어요. 삼촌, 마을 사람들이 난리예요. 뭐가? 삼촌께 사업 제안하려고 하고 투자 받으려고 하고.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최 부장님이 사과하러 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최 부장까지 정말 사람들의 변신이 빨랐어요. 만나긴 해야겠네. 1시간 후 최 부장이 찾아왔어요. 어제까지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굽신거리는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그동안 무례하게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최 부장님도 모르실 만했어요. 앞으로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괜찮습니다. 특별히 도움받을 일은 없어요. 최 부장은 한참을 더 사과하고 나서야 돌아갔어요. 저녁에 윤희가 찾아왔어요. 바쁘시죠?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천만에. 들어와. 마을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이 영수 씨 이야기만 해요. 불편하겠네? 오히려 좋아요. 우리 동네 자랑거리가 생겨서. 윤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앞으로 계획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은퇴하려고 고향에 온 거야. 은퇴? 이제 나이도 많고 회사 일은 후배들이 잘할 거고 그럼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세요? 그런 계획이야. 윤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좋네요. 오랜만에 고향에 좋은 일이 생겨서 그날 밤 혼자 있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40년 동안 꿈꿔왔던 성공을 이뤘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해외에서 온 전화였죠. 회장님, 큰 계약건이 성사됐습니다. 잘했네. 앞으로는 그런 일들 김 전무가 결정해. 네? 하지만 회장님 승인이 김 전무를 사장으로 승진시켜. 이제 회사 경영은 맡기겠어? 회장님, 믿고 있어? 잘할 거야. 정말로 손을 놓는 거였어요. 이제는 진정한 휴식을 취할 때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회장님, 우리 마을에 공장을 하나 세워주시면, 마을 개발 사업에 투자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어요. 제가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첫째, 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거예요. 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둘째, 마을 보건소도 새로 만들 거예요. 정말입니까? 셋째, 마을 도서관과 문화센터도 지을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우렁찼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이 모든 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력할 때만 가능해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네, 회장님. 그날부터 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최 부장도 와서 사과하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마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거 일은 잊어버려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일주일 후 학교 건설이 시작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도왔어요. 민수도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공사에 참여했어요. 삼촌, 정말 대단해요.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지. 신부도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마을 분여회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했죠. 박 아줌마는 새로운 보건소에서 급식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새 일자리까지 생겼네요. 아줌마가 열심히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윤희와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영수 씨 덕분에 마을이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다들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지? 겸손하기는. 윤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윤희야, 우리 이제 좀 더 자주 만날까? 좋아요. 윤희의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3개월 후 학교 건설이 완료되었어요. 준공식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여러분, 이 학교는 우리 모두의 학교예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자라날 거예요. 아이들이 새 교실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보건소와 도서관도 곧 완성될 예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삼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어요. 그날 밤 윤희와 산책을 했어요. 영수 씨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성숙하고 깊었어요. 윤희야, 우리 결혼할까? 갑작스러운 제 제안에 윤희가 놀랐어요. 정말이야? 응, 이제 혼자 살기 외로워. 저도 좋아요. 윤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6개월 후 저와 윤희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줬어요. 민수가 주례를 맡았어요. 삼촌과 윤희 이모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박 아줌마가 음식을 준비해 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줬어요. 최 부장도 와서 축하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함께 축하해줘서.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하는 진정한 잔치였어요. 신혼여행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을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후회하지 않아? 신혼여행 못 간 거? 전혀. 여기가 제일 좋은걸? 윤희의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1년 후 마을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학교, 보건소, 도서관이 모두 완성되었고 젊은 가족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마을이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말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민수에게도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된 거였죠. 삼촌 이름을 지어주세요. 박희망이 어떨까? 희망이요? 응, 우리 마을의 희망이니까. 박아줌마네 국밥집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어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아줌마가 음식을 맛있게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최 부장은 이제 마을 이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해외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해. 다들 열심히 한 덕분이야. 회장님도 축하받으셔야죠.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회사의 성공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소중했어요. 저녁에 윤희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어요. 영수 씨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뭐가? 고향으로 돌아온 건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새로 지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었죠. 저 아이들이 자라서 큰 꿈을 품고 세상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고. 윤희의 말이 맞았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언젠가는 다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네를 들렀어요. 삼촌, 이모. 희망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우리 희망이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삼촌 그림도 그렸어요. 희망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 저와 윤희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삼촌이 제일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윤희와 이야기했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저도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면 될까? 물론이죠.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요. 창밖으로 고요한 마을의 밤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40년 전 이곳을 떠날 때는 다시 돌아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젊은 시절 꿈꿨던 성공을 이뤘지만 정작 진짜 행복은 고향으로 돌아와서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억만장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박영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영수가 억만장자였지만 정작 행복을 느낀 건 고향에 돌아와 가족과 이웃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면서였죠. 무엇보다 박영수가 보여준 건 겸손함과 나눔의 정신이었어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마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었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사실은 진정한 시작의 문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함께할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아닐까요? 박영수처럼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운다면 분명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